요즘 해외 SNS가 극성입니다. 수영장이 하천이라니. 도심에서 새와 물고기가 살아.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영상들입니다. 본인의 나라의 하천과 서울의 청계천을 비교하는 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타기 시작했죠. 이 영상들이 화제가 되자 유명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특보를, BBC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죠. 과연 외국을 매료시킨 청계천은 어떤 힘을 가졌을까요? 한국은 불결한 하천을 어떻게 세계가 질투하는 공간으로 바꾼 걸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하천의 기적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LA시에서 도시공원부에서 근무하는 토마스 베넷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근데 민원의 내용을 정리하니 특정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청계천이었습니다. 청계천처럼 우리 하천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가 민원들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는 청계천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유토피아 같은 하천이 존재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작정 한국행에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15년째 LA시 도시공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욕이 넘쳤었죠.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공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쌓여있는 민원 서류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우리 부서에 오는 민원은 공원, 가로등이 어두워요, 벤치가 부족해요, 화장실이 더러워요.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내용의 민원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민원을 읽었을 때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청계천처럼 만들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청계획의 오타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올수록 이건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민원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한 통 한 통 읽어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42살 싱글맘인 메리 존슨의 민원은 특히 가슴 아팠어요. 제 딸 사라가 공원에서 놀다가 더러운 물에 빠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부염까지 생겼어요. 왜 우리는 청계천 같은 곳이 없나요?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물가를 만들어주세요. 또 다른 민원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73살 로버트 윌리엄스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동네 하천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창문도 못 열겠습니다. 40년 넘게 여기 살면서 이렇게 더러운 물은 처음 봅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만들었나요? 제발 우리도 청계천 같은 곳을 만들어주세요. 민원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대체 청계천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까요? 저는 옆자리 동료 레이첼에게 물어봤습니다. 레이첼, 혹시 청계천이 뭔지 알아? 레이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글쎄, 한국에 있는 강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구글에 청계천을 검색해봤어요.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도시 한복판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아이들이 물가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도시 안에 있는 하천이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LA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습은 꿈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튜브 영상들을 하나씩 클릭해보니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새벽 2시에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LA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지갑을 벤치에 놓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람에 날아갈까봐 돌로 눌러놓는 시민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청계천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저런 곳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관광 홍보용 영상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간절한 소망도 생겼습니다. 만약 정말 저런 곳이 있다면 LA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계속 청계천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LA 리버의 모습은 청계천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메마른 수로 쓰레기가 떠다니는 더러운 물 접근조차 위험한 주변 환경. 같은 도시의 하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부서장인 로버트 윌슨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 많은 상사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부서장님, 시간 있으실 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로버트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더니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야, 토마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청계천 사진들과 시민들의 민원 서류들이었어요. 부서장님, 요즘 시민들로부터 특이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이라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비슷한 하천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에요. 로버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또 시작이군. 토마스, 자네도 15년이나 이 일을 했으면 알 텐데 시민들은 항상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해.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도 당장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하지만 부서장님, 이번에는 민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200건이 넘어요. 그리고 내용도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절실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저는 메리 존슨의 민원서를 보여드렸어요. 로버트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토마스, 현실을 봐. 우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 게다가 아시아 국가들은 통계 조작이 심하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 아냐? 저런 완벽한 하천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청계천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오면 어떨까요? 벤치마킹 출장을 통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로버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출장이라고? 토마스, 정신 차려. 우리 부서 예산이 얼마나 빠듯한지 모르냐? 관광 가자고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어. 그리고 설사 그곳이 정말 좋다고 해도 LA와 서울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야. 문화도 다르고 예산 규모도 다르고. 제 얼굴에 실망이 드러났나 봅니다. 로버트는 조금 부드러운 톤으로 말을 이었어요. 토마스, 자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 시민들에게는 기존 공원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답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라고 하지.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해보니 로버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그는 늘 안전한 선택을 선호했거든요.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도전보다는 보신을 택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레이첼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레이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정말 궁금한 일이 있는데 상사가 반대한다면? 레이첼은 샐러드를 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 토마스. 너 요즘 청계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중요해. 시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 본 건 처음이야. 그냥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진짜로 절박한 목소리들이었어. 저는 지난주에 받은 민원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7살 딸을 둔 아버지의 민원이었어요. 제 딸이 친구들과 공원에 놀러 갔다가 하천 근처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서 상처가 골랐어요. 한국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물가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그날 오후 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료 마이크가 다가왔어요. 토마스, 이거 봤어? 그가 보여준 건 LA 타임즈 온라인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왜 우리에게는 청계천이 없는가? 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기자가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한국의 청계천 복원 과정, 현재 상황, 그리고 LA 리버와의 비교까지 상세하게 다뤄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사 아래 댓글들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이 문제를 다뤄주네요. 우리 동네 하천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걸까요? 청계천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런 곳에서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댓글이 벌써 300개가 넘어 있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 로버트에게 불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토마스, 자네가 언론에 뭔가 이야기한 거야? 아닙니다, 부서장님. 저는 기자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부서 민원 내용이 신문에 나온 거야? 지금 시장실에서 전화와서 설명하라고 했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봐. 아마도 시민들이 직접 언론에 제보한 것 같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로버트는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토마스, 자네 때문에 우리 부서가 곤란해졌어. 시장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수잔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수잔은 저녁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여보,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한국에 가서 그 청계천이라는 곳을 직접 보고 오고 싶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잔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뭐라고? 한국에 간다고? 토마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개인 휴가를 내고 사비로 가려고 해. 정말 궁금하거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수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정신 나간 거야? 한국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관광? 우리 집 살림이 그렇게 넉넉해?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수잔, 들어봐. 나는 20년 공무원 생활을 했어.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뭔가에 대해 간절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 만약 정말 저런 곳이 있다면 우리 도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수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와봤자 뭐가 달라져? 당신 상사도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수잔, 이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야.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어. LA 타임즈에도 났고 댓글도 수백 개야.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수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모한 것 같아. 한국은 너무 멀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수잔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그냥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될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한국 항공편을 검색해봤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약하면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출근해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개인 휴가였어요. 로버트 부서장의 서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토마스, 설마 정말 한국 갈 생각은 아니지? 개인적인 여행입니다, 부서장님. 개인적인 여행이니까 업무와는 상관없다는 걸 명심해. 돌아와서 헛된 기대 갖지 마. 그리고 언론에는 절대 말하지 마.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수잔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 수잔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토마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와. 걱정하지 마. 일주일 만에 금세 돌아올 거야. 저는 수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15년 만에 해외여행이었거든요. 그것도 업무가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LA의 야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청계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13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어요. LA 공항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획일적이지 않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했습니다. 긴 줄이 있어도 새치기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입국 심사관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관광입니다. 특히 청계천을 보러 왔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청계천이요. 정말 좋은 곳을 선택하셨네요. 처음 한국 방문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언제든 문의하세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서비스도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런 친절함은 LA 공항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짐을 찾고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도 곳곳에 영어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표시가 정확하고 명확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풍경이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공원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LA처럼 무질서하게 확산된 도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한강을 건널 때 첫 번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고 강변에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강변에서 운동하고 산책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LA 리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LA 리버는 콘크리트 수로에 더러운 물이 조금 흐르는 정도인데 한강은 정말 살아있는 강 같았어요. 이런 강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려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니 복잡한 도심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동차들. LA와 비슷한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을 따라 몇 분 걸으니까 갑자기 계단이 나타났어요. 청계천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들리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물소리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물소리가 들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계단 끝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도시 한복판에 맑고 깨끗한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물이 정말 투명했고 바닥까지 훤히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물속에 정말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큰 잉어부터 작은 물고기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LA에서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도심 하천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인데도 회사원들이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고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걷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는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관광객이신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미국에서 온 토마스라고 합니다. 청계천을 보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요. 청계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수진 씨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수진 씨, 이 물이 정말 깨끗하네요. 원래부터 이랬나요?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20년 전만 해도 여기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콘크리트로 덮인 하수도였고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있었거든요. 정말이요? 그럼 언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2003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해서 2005년에 완성됐어요. 불과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바뀐 거죠. 3년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LA에서는 작은 공원 하나 만드는데도 5년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3년 만에 완성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나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모두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하천 양쪽으로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벤치와 조명, 그리고 작은 분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리들이었어요. 청계천 위로는 여러 개의 다리가 걸쳐 있는데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그 다리들 사이로 고층 빌딩들이 보이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수진 씨, 여기 치안은 어때요? 밤에도 안전한가요? 물론이죠.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예요.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해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LA에서는 해가 지면 공원에 가는 걸 꺼리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밤에 혼자 다니기 어려워해요. 정말 여성들도 밤에 혼자 다니나요? 네, 저도 자주 밤에 산책해요. 새벽에 조깅하는 여성분들도 많고요. 청계천을 한 바퀴 둘러본 후에 근처 카페에서 수진 씨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이 근처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계천 복원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씨,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상인들은 장사에 방해된다고 했고 시민들은 교통체증이 심해질 거라고 걱정했죠. 그럼 어떻게 설득했나요? 결과로 보여줬어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는 모든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죠. 수진 씨는 스마트폰으로 옛날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청계천 주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낡은 건물들과 더러운 거리, 그리고 콘크리트로 덮인 하수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토마스 씨처럼요. 그날 오후 내내 청계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 주었고 청계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이곳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청계천을 지나갔습니다. 밤의 청계천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진 씨 말처럼 안전해 보였어요. 호텔방에서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첫날부터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정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LA에서 꿈꾸던 이상적인 도시 공간이 여기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관광객의 시선으로 봤다면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에 호텔을 나섰는데 지하철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 안에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LA에서는 새벽 6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을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벌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혼자서 말이에요.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끼고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LA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분은 친절하게 이어폰을 빼고 대답해 주셨어요. 네,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세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시나요? 네, 3년째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4시 반, 겨울에는 5시 반쯤 나와요. 혼자 나오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섭다니요? 왜요? 여기가 청계천인데요. 오히려 집 앞 골목보다 안전해요. 항상 사람이 있거든요. 새벽인데도요? 새벽이 뭐 어때서요? 저기 보세요. 다들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다. LA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게 기본 사고방식이거든요. 조금 더 관찰해보니 정말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은연중에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신발끈을 묶다가 이어폰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주워주고 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병을 벤치에 놓고 체조를 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새벽 7시가 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청계천 곳곳에서 단체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태극권, 에어로빅, 요가까지. 그런데 특별한 지도자도 없고 회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거였어요. 한 태극권 그룹에 이른 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외국인인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영어로 통역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결국 저는 어설프게나마 태극권을 따라했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낯선 외국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오전 8시쯤 되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출근길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은행원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청계천으로 출근하세요? 네,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안전해서요? 안전도 안전인데 그냥 좋아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대답을 LA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출근길이 기분 좋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나요? 대부분의 LA 직장인들은 출근을 고역으로 여기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학교가 끝난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3, 4, 5 모여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편의점에서 산 간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여고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여기 자주 와요? 네, 거의 매일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기 좋아요. 부모님이 걱정 안 하세요? 왜요? 청계천인데. 엄마도 어릴 때 여기서 놀았대요. 이 말에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된 지 20년이 되었으니 지금의 어른들도 어릴 때 여기서 놀았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미 한 세대가 이곳에서 추억을 쌓았다는 의미였어요. 저녁 7시쯤 퇴근 시간이 되자 청계천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회사원들이 치킨과 맥주를 들고 나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버스킹 공연이 여기저기서 열렸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한 버스커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 중 한 명이 지갑을 벤치에 놓고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춤을 추고 돌아왔는데 지갑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런 장면을 LA에서 본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밤 9시가 되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까지.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장난을 치게 하고 있었는데 손자가 실수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을 튀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급히 사과했죠. 그런데 물 맞은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원하네요. 이런 여유로운 반응을 LA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화를 내거나 최소한 짜증을 냈을 겁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지날수록 청계천은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취해 있으면 주변에서 살펴보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새벽 1시, 저는 극단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지갑을 벤치에 놓고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아주머니가 지갑을 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바람에 날아갈까봐 벤치 더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었어요. 제가 다시 가서 지갑을 집으려 하자 그 아주머니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지갑 조심해요. 아무리 청계천이라도 조심해야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때 한 관광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사진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마리 클로드라는 여성이었어요. 당신 기자세요? 아까부터 촬영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온 공무원입니다. 도시 계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비슷하네요. 저도 도시 연구 때문에 왔어요. 3일 전부터 여기서 24시간 타임랩스를 찍고 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마리가 카메라 액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청계천의 24시간이 3분으로 압축된 영상이었어요. 보세요.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단 한순간도 사람이 끊기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가장 한적할 것 같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도 최소 20명 이상이 항상 있었어요. 파리였으면 새벽 2시만 돼도 텅 비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고요. 마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LA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해가 지면 공원은 위험지역이 되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린 도시공학과 이창호 교수님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창호 교수님은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의 핵심 자문위원 중 한 분이셨어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캠퍼스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잘 정돈된 건물들과 녹지, 그리고 학생들이 여유롭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창호 교수님의 연구실은 공과대학 건물 10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토마스 베넷이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계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이창호 교수님은 차를 한 잔 내어주시며 청계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토마스 씨, 청계천 복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기술력이나 예산 때문일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시민을 믿는 마음, 자연과 공존하는 사고방식이 먼저였어요. 기술은 그 다음이었죠. 철학이라고 하시면 도시가 시민과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선언이었어요.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물길을 되살리는 공학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으로 청계천 복원 전후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9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복원 전 청계천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하수도 위에 12차선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소음과 매연으로 주변 환경이 엉망이었죠. 화면에 나타난 옛날 사진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달랐어요. 하루에 10만 톤의 물이 필요했어요. 지하철역 지하수를 활용하고 한강의 물을 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자동 유량 조절 장치로 홍수와 가뭄에도 일정한 수위를 유지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네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비전과 실행력이었어요. 교수님은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시민 참여에 관한 것이었어요. 처음엔 많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소통하고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결과로 보여줬어요. 단계별로 복원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했죠. 그리고 완공되고 나서는 모든 우려가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교수님과 함께 학교 근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분을 소개받았어요. 청계천 복원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엔지니어 정민수 씨였습니다. 정민수 씨, 실제 공사 현장은 어땠나요? 정민수 씨는 50대 후반의 건장한 분이었는데 당시를 회상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민들이 먼저 변했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공사 중에도 불평 대신 격려를 해주셨어요. 힘들겠지만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죠. 정민수 씨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LA에서는 공사만 시작해도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소음이 시끄럽다, 먼지가 많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불만들만 가득한데 말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기술적으로는 물 공급이 제일 어려웠어요. 하루 10만 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더 어려웠던 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정민수 씨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매일 청계천을 지나다니면서 보람을 느끼죠.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오후에는 이창호 교수님과 함께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토마스 씨, 저기 보이는 저 시설이 수질 관리 시스템이에요. 실시간으로 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 생태 모니터링 포인트예요. 시민들이 직접 생물종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청계천 곳곳에는 정말 세심한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운동시설들, 분수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시설들까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창호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3가지예요. 첫째,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 둘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셋째, 과감한 투자와 빠른 실행력. 한국에는 있었지만 LA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비전 대신 논쟁을, 리더십 대신 회의를, 실행 대신 검토를 택했거든요. 교수님, LA에도 청계천 같은 곳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창호 교수님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미국에도 충분한 기술과 자원이 있잖아요. 다만 시민들과 정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이창호 교수님이 주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기술 문서들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자료들이었어요. 이 모든 자료를 LA로 가져가서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며칠 동안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거든요. 새벽 조깅을 하던 박영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한국 여행은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이곳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도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이곳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박영희 씨는 청계천 복원 초기를 직접 경험한 분이었어요. 처음 공사할 때는 정말 시끄럽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생겼죠. 그리고 완공됐을 때는 정말 꿈 같았어요. 지금도 그 기분을 느끼세요? 매일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좋아요.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도 청계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외국분이 청계천 보러 오셨구나.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정말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해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뭐든 해내요. 택시기사님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어요. 청계천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LA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LA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집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예전과 달리 느껴졌어요. LA 리버를 지나갈 때는 특히 그랬습니다. 콘크리트 수로에 흐르는 더러운 물을 보니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잔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어땠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곳이었어? 수잔, 내가 본 건 정말 기적이야. 꿈 같은 곳이었어.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자는 제가 찍어온 수백 장의 사진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정말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네. 나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 하지만 현실이야.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어. 다음날 출근해서 제일 먼저 로버트 부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토마스, 개인 여행 잘 다녀왔나? 부서장님,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한번 보시겠어요? 보고서? 로버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밤새워 작성한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청계천 복원 과정, 기술적 세부사항, 시민 참여 프로그램, 경제적 효과까지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로버트는 처음 몇 페이지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어요. 이거 정말 자네가 일주일 만에 조사한 거야? 네, 현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시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직접 관찰한 내용들입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로버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문화가 다르잖아. 한국에서 되는 게 우리한테도 될까? 그때 동료 레이첼이 제자리로 왔어요. 토마스, 큰일 났어. 너 없는 동안 청계천 관련 민원이 500건 넘게 들어왔어. 500건이라고? 응, 그리고 LA타임즈에서 연속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시민들이 완전히 들썩이고 있다고.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LA타임즈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청계천 관련 기사가 매일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시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한국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시도도 안 해보죠? 우리 아이들도 깨끗한 물에서 놀 권리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는데 모든 화제가 청계천이었어요. 토마스, 정말 그렇게 대단한 곳이야? 동료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어.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와, 이게 정말 도시 한복판이라고. 물고기가 저렇게 많아? 그것뿐만 아니야. 새벽에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해. 그리고 지갑을 떨어뜨려도 누군가 주워서 돌려줘.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영상이 증거였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실에서 청계천 관련 시민 여론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로버트 부서장이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작성한 보고서를 시장실에 제출해야 할 것 같아. 시민들의 관심이 너무 커져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정말이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예산과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거든. 그날 저녁 집에서 수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분위기가 어때?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처음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시장실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며? 응, 내일 보고서 발표를 하게 됐어.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야. 수잔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시장한테 직접?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청계천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정리하고 핵심 메시지를 다듬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청계천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바꾼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청 회의실에는 시장을 비롯해 여러 국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도 설렘을 느꼈어요. 토마스 베넷 씨, 한국에서 직접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해 주세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청계천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복원 이전에 참혹했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복원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강조했습니다. 시장님, 청계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을 믿는 마음입니다. 시장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공공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하지만 LA는 한국과 문화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을 원하는 건 모든 시민의 바람이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환경국장이 질문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청계천 복원에는 약 4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연간 경제 효과가 10억 달러가 넘어요. 4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한 셈이죠. 재정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 효과가 있나요? 관광객 유치, 주변 상권 활성화,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토마스 씨 개인적인 견해로는 LA에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프로젝트여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시장이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토마스 씨, 정말 인상 깊은 발표였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요? 일단 작은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봅시다. LA 리버의 일부 구간을 선택해서 청계천 모델을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청계천 프로젝트 태스크포스의 리더로 임명됐습니다. 로버트 부서장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토마스, 축하해. 하지만 책임도 막중하다는 걸 알아도. 네, 부서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수잔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정말? 당신이 프로젝트 리더라고? 응,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기회야. 정말로 LA를 바꿀 수 있는 기회 말이야.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해도 괜찮아. 시도해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어. 청계천 사람들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해냈잖아. 그날 밤 저는 이창호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LA에서 청계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교수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토마스 씨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어요. 필요하면 LA에 직접 가서 자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온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프로젝트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일주일 후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참석자들 중 절반 이상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환경국 부국장 데이비드 밀러가 첫 번째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토마스 씨, 한국과 미국은 법적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 영향평가만 3년은 걸려요. 하지만 데이비드, 시범 사업은 기존 법규 안에서도 가능한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정국 담당자 리사 존슨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예요. 시의회에서 승인받으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한국 사례만으로는 부족해 보여요. 저는 이창호 교수님이 보내준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리사, 이 자료를 보세요. 청계천은 투자 대비 4대 1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 상황이잖아요. LA는 다를 수 있어요. 회의는 이런 식으로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토마스가 한국에서 뭘 봤다고 저래? 관광 한번 갔다 와서 전문가라도 된 줄 아나? 결국 예산 낭비로 끝날 거야. 그날 저녁집에서 수잔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어려워.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당연하지. 큰 변화는 항상 저항이 따르는 법이야. 포기하지 마. 수잔의 격려가 힘이 됐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LA 지역 시민단체들이 청계천 만들기 시민연대를 결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벌써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레이첼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토마스, 큰일 났어. 시민단체에서 청원서를 가져왔는데 서명이 10,000명이 넘어. 정말로 시민연대 대표들이 저희 부서에 와 있었습니다. 대표는 메리 윌리엄스라는 50대 여성으로 환경운동가였어요. 토마스 베넷이죠? 청계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메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선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날 오후 시민연대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청계천을 원한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몇백 명씩 모여들었어요. 이 광경이 저녁 뉴스에 나가면서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일부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상공회의소 회장 로버트 테일러가 언론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모델을 따라하는 건 납세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기존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야 해요. 시의원 마이클 브라운도 부정적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은 문화가 다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해요. 언론도 양분됐습니다. LA 타임즈는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LA 헤럴드는 비판적이었어요. 특히 예산 낭비의 전형, 근거 없는 감정적 접근이라는 혹독한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시범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LA 리버의 작은 구간 1km만을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콘크리트 제거와 자연 하상 복원, 두 번째 단계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 세 번째 단계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주변 환경 정비였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제임스 리가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토마스 씨, 청계천은 한국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밀어붙인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청계천도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메리 윌리엄스가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정화활동, 모니터링, 홍보까지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국 담당자 캐서린 데이비스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법적 책임 문제가 있어요. 시민들이 작업에 참여하다가 다치면 시에서 책임져야 해요. 그럼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험료만으로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요. 모든 제안에 대해 현실적인 장벽들이 제기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이창호 교수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LA에서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토마스 씨, 청계천도 처음엔 그랬어요. 반대가 더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작은 성공부터 보여줬어요.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교수님의 조언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거대한 복원 프로젝트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로버트 부서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서장님, 대규모 공사 대신 시민 참여 정화 활동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정화 활동? 네, 기존 LA 리버의 쓰레기 치우기, 수질 모니터링, 주변 환경 개선 같은 일들 말이에요. 예산도 거의 들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라면 시도해볼 만하겠네. 하지만 책임지는 건 자네야. 일주일 후 첫 번째 시민 참여 정화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LA 리버 다운타운 구간에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어요. 메리 윌리엄스를 비롯한 시민연대 회원들, 대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청계천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대학생이 물었어요. 가능해요. 시민들이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시간의 작업 후 LA 리버 일부 구간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참여자들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희망이 어려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지역 뉴스에서 이 활동을 보도했습니다. LA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청계천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본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정화 활동에는 200명이 참여했고 그 다음 주에는 300명이 모였어요.
한 달 후 LA 리버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산책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청계천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LA 리버 다운타운 구간의 변화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된 시민 참여 활동 덕분에 하천 주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쓰레기는 거의 사라졌고 수질도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화 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민들이 생겨났어요. 메리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한 시민연대는 이제 정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창호 교수님이 LA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토마스 씨, 미국 서부 지역 도시계획 학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이 기회에 LA의 변화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청계천 보건 전문가가 LA를 찾는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공항에서 이창호 교수님을 마중 나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셨네요. 토마스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LA의 변화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교수님과 함께 LA 리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청계천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토마스 씨,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청계천도 처음엔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됐어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에요. 이게 바로 청계천의 정신이죠. 그날 오후 UCLA에서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들, 시 공무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수님은 청계천 복원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계천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LA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시민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LA가 정말 청계천처럼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토마스 베네시와 시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연 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수님은 더욱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한국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LA와 공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파견도 가능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정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교수님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교수님, 정말 LA에서도 청계천 같은 프로젝트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LA만의 특색을 살려야 해요. 한국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LA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장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어떤 단계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하드웨어를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일주일간의 LA 방문을 마치고 교수님이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전문가 파견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LA시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함께하는 협력 프로그램이었어요. 공항에서 교수님을 배웅하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LA가 달라지고 있어요. 토마스 씨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교수님이 떠난 후 LA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시에서 정식으로 LA 리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첫 번째 예산으로 5천만 달러가 배정됐어요.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단계는 기존 정화 활동의 확대와 체계화, 2단계는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3단계는 시민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조성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파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민수 씨를 비롯한 청계천 복원 경험자 5명이 LA에 와서 직접 기술 지도를 해주었어요. 토마스 씨, 정말 대단해요. 시민들의 열정이 한국 못지않아요. 정민수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많아서 가능했어요. 6개월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청계천 모델을 적용한 라 비에브르강 복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영국 런던에서도 템즈강 주변 정화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독일 베를린에서는 시민주도 하천 복원 운동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 국제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청계천 효과 한국에서 시작된 도시 혁신의 물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 저와 소피 디보아 그리고 런던의 제임스 톰슨 시의원까지 함께 출연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하천 하나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1년 후 LA 리버 다운타운 구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맑아진 물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기 시작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책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청계천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더러워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했던 LA 리버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수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이 미친 짓이라고 했던 그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우리 도시도 바꾸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창문 밖으로 LA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LA 리버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호 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LA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계천이 보여준 희망이 이곳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교수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토마스 씨의 용기와 LA 시민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청계천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 청계천을 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흐르는 맑은 물, 평화롭게 산책하는 시민들,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공동체 정신. 그 모든 것이 이제 LA에서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작은 하천 하나가 전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